한남동의 비밀.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제목부터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한남동의 비밀. 여러분, 혹시 가족이 누구인지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핏줄인지 궁금해 본 적 말이에요. 오늘 주인공 정다인 씨는 그런 의심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024년 3월 한남동 언덕 위의 모던 타운하우스.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 집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한 여성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요. 1시간 정도 될 텐데 중간에 지루하실까봐 걱정이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반전들이 가득하거든요. 일부 첫 만남의 이상함. 정다인 40대 후반 재택 돌봄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28세 시각장애 아들 윤호가 있었다. 윤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높은 급료를 주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 수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각막 이식 같은 경우는 정다인 씨는 정말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 대저택의 환자 돌봄 일자리에 지원했죠. 3월 15일 오전 다인은 처음으로 그 집 문을 열었다. 모던한 타운하우스는 마치 미술관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놀란 건 집이 아니었다. 어머, 이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70대 남성을 본 순간 다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서도현 이사장. 뇌출혈로 무의식 상태인 그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여러분, 가끔 처음 보는데 낯이 익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다인 씨가 느낀 건 단순한 기시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혈연의 느낌이었다고 해요. 다인 씨 여길 처음이지?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60대 가사 매니저 오정화는 첫날부터 다인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조심하라는 건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첫날부터 조심하라니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런데 다인 씨가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집에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다인은 도현의 오른쪽 다리를 목욕시키다가 깜짝 놀랐다. 왼쪽 종아리에 큰 화상 흉터가 있었던 것이 마치 뜨거운 무언가가 깊숙이 박힌 것 같은. 이 흉터는 그 순간 다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다리에 있던 똑같은 흉터.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다인이 5살 때 실종되었다. 35년 전의 일이었다. 35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와 똑같은 흉터라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이 무의식 환자가 다인 씨의 친아버지일까요? 2부 의심의 시작. 다음 날부터 다인은 도현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코의 모양, 손의 형태, 심지어 잠들 때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비슷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일만 하고 말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알아볼 건가요? 다인 씨는 선택했어요. 진실을 알기로. 다인 씨, 아버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돌봄 솜씨가 정말 뛰어나십니다. 서기준. 도연재단의 CFO이자 도연의 양아들. 겉보기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다희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어머, 다인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문하경, 기준의 아내이자 프리랜서 전시 큐레이터.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다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가족인 척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다인 씨도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기준이랑 하경이 정말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해요. 정화 씨, 혹시 이사장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게 있나요? 가족사라든지. 글쎄요. 이사장님은 원래 자식이 없으셨는데 기준 씨를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정화는 말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기준 씨 부부가 뭔가 서둘러 하는 것 같아요. 서둘러 한다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다희는 용기를 내서 도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 봉투에 넣었다. DNA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누군가가 CCTV를 통해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미있군. 저 여자가 뭘 하려는 건지 점점 궁금해진데 당신, 혹시 이 사장님이 정말로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기준과 하경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다인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리고 그 변수를 제거해야만 했다. 잠깐. 제거한다고요? 이거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요. 전부 조작된 진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다인 씨,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치율이 5% 미만이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인 씨는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했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다니. 하지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깔끔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다희는 낙담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다. 윤호의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기준 이사님, 검사 결과 조작이 완료됐습니다. 잘했어. 그럼 이제 저 여자는 의심을 멈출 거야. 어머, 조작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가짜였다는 거죠. 그럼 정말로 다인 씨의 아버지가 맞는 건가요? 하지만 기준의 계획에는 오판이 있었다. 다희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의심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정화 씨, 혹시 이사장님 드시는 약이나 영양수액, 평소보다 많이 늘었나요? 글쎄요. 요즘 기준 씨가 직접 영양수액을 챙기시더라고요. 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그날 밤 늦게 정화는 다인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이거 밤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쪽지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정화 씨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해준 비밀 말이에요. 쪽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양수액이 너무 진해요. 정상 농도의 3배예요. 이 사장님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영양수액의 농도를 3배로? 이건 독살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기준이랑 하경이 정말로 이 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다희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살인의 공범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정말로 도연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이럴 수는 없어. 반드시 막아야 해. 그날 밤부터 다인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다. 기준과 하경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놓고 있었다. 그 여자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곧 처리할 거야. 처리한다니.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다인 씨가 무사할까요? 사부 은밀한 작전. 다음 날부터 다인은 조심스럽게 작전을 시작했다. 우선 CCTV를 피해야 했다. 이 집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화가 알려준 사각지대가 있었다. 계단 난간 뒤 30도 각도. 거기는 카메라가 안 보여요. 정화 씨가 정말 든든한 동지가 되어줬네요.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밤 다인은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영양수액을 바꿔치기 했다. 기준이 가져온 고농도 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다인은 도연의 머리카락을 다시 채취했다. 이번에는 직접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의뢰했다.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하네요. 일주일 후 두 번째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다인 씨,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친부가 확실합니다. 정말요? 확실한 거죠? 역시 정말 아버지였어요. 35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양아들이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다. 아빠, 내가 지킬게. 반드시. 하지만 기준과 하경은 이미 다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영양수액이 바뀌어 있더군. 그리고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그럼 정말로 그 여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밤 처리하자. 아,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다인 씨가 들키고 만 거네요. 그날 밤 다인은 평소처럼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 들어가자. 누구세요? 기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하경과 낯선 남자들이 따라왔다. 다인 씨,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가보셔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DNA 검사 받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수액 바꾼 것도요. 완전히 들킨 거네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때였다. 다인이 몰래 준비해둔 휴대폰에서 신호가 들렸다. 112에 미리 연결해둔 통화가 자동으로 이어진 것이. 여기는 한남동 서도연 이사장 집이에요. 살인 위험이 있어요. 지금 출동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이 여자가 와, 다인 씨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미리 112에 연결해둔 거였구나. 오부 진실의 폭로.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 기준과 하경은 도망칠 새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서기준, 문하경, 당신들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 정화가 숨겨둔 세탁실 천장의 증거들이 모두 발견된 것이다. 여기요, 여기 봐보세요. 정화 씨가 숨겨둔 증거들이 뭐였을까요? 천장 점검구에서 나온 것들은 충격적이었다. 기준과 하경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기,
고농도 영양수액 주사기,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까지. 위조 유언장의 서도연 이사장의 전 재산을 서기준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네요.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양아버지를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리고 3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정상적인 영양수액을 맞기 시작한 도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아빠, 아빠예요. 저는 다인이에요. 당신의 딸. 다인이! 내 딸 다인이! 정말 너니?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3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도연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양아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35년 전 실종되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미안하다. 다인아,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도현 이사장의 건강은 어떨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독을 맞았는데. 육부 법정에서의 결말.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서기준은 살인미수, 문서위조, 재산 탈취 미수 등의 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정말 무거운 형이네요. 피고인 문하경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기준과 하경은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특히 오정화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